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네. 건데. 근데 그건 이제 되게 디테일한 프로페셔널의 입장이고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얘가 언더 디벨롭인지, 오버 디벨롭인지, 아니면 퍼펙트인지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이론에서는 1분에서 2분이라고 되어 근데 그건 이론이에요. 그래서 1 빼기 1은 0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 똑같은 기술도 있지만 아트에 그 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학교 전공서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게 답답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완전 이 칠판 전체에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마이야르 반응이 어마어마한 수식이 나와요. 이오나 반응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이런 게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커피 로스팅에 있어서 중요한 케미컬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마이야르 반응이고 하나는 캐러멜리제이션.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논문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좀 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들어가면 마이야르 반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건지 나의 로스팅에서, 나의 랩실에서 그리고 그 구간을 1분을 가져갈지 3분을 가져갈지 5분을 가져갈지 커핑을 해보고 일단 해보고 이렇게 먹어보고 어떤 게 가장 단맛이 좋은지 우리는 단맛을 끌어내는 게 스페셜티 커피거든요.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의 생도화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로부스타는 생도화학적으로 크로노게타가 카페인이 더 많아요. 아라비카는 로부스타보다 뭐가 많냐면 당이 많아요. 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부스타를 싫어하고 아라비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카가 그래서 비싸고 그 공부를 해 나가실수록 내가 어떠한 방향에 더 밸런스를 맞출지를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지금 또 경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지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다가 안 해드리는 이유가 그 책을 막 자꾸 생각을 하세요. 로스팅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세요라고 하면 막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발표를 시키면 스칸 라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창의력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백지 상태가 나아요. 그래서 내가 백지 상태로 이거를 보고 이 커피가 익어가는 피지컬도 봐야 돼요. 센서리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먹어보기 전에 볼 수 있는 건 피지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본 왜 이렇게 안 보세요? 샘플본 보세요 막 이러면서 2인 1조로 할 때 앞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열어서 봐야 돼. 연기에 민감하신 마스크 쓰고라도 보셔야 돼. 저는 이제 마스크도 아예 안 쓰고 있었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냄새도 다 느껴보셔야 돼. 감자 냄새가 난 죽어도 안 나는데 감자 냄새부터 찾아보셔야 돼. 제스민이 난다는데 제스민 향이 안 나.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기억해서 배우는 거. 그거를 가져가시면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 수업에서. 그리고 나서 책은 뭐 얼마든지 많이 보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내가 또 내 로스터기에 맞게 마이야르 반응을 좀 조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조정을 해야만 할 거예요. 왜냐면 저의 랩실과 또 나의 랩실은 달라지니까 컨디션이 완전히 같은 기계라고 해도 가스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책으로만 배우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배우는 거는 쉽게 있는데 가장 하나로만 얘기하자 그러면 단양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맛을 극대화시키는 거. 근데 단맛을 극대화시킨다는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닐라 향도 필요하고요. 캐러멜리한 향도 필요하고요. 다른 되게 다양한 향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설탕을 그냥 찍어서 먹으면 단맛이지는 않은데 설탕보다 우리가 몰라세스를 찍어 먹으면 훨씬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유가 설탕에는 향이 없는데요. 몰라세스나 달고나에는 향이 있어요. 단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설탕인데 재료.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이것도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냥 흰 설탕을 로스팅 한 거예요. 그럼 카라멜화는 마이야르 반응에 안에 들어가는 하이닉스 아니죠. 캐러멜, 그쵸. 하이 개념이죠. 마이야르 반응은 더 크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먼저 시작해서 끝까지 가고요. 캐러멜 반응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럼 디벨롭 단계에서는 쓴맛 쪽이 아니요. 많이 쓰셨네요. 디벨롭은요. 어떤 디벨롭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1차 크랙 시작부터 우리가 디벨롭, DPR로 보잖아요. 그래서 1차 크랙이 시작할 즈음에 캐러멜 반응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야르 반응도 같이 있어요. 근데 1차 크랙이 진행이 많이 될수록 이제 캐러멜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리액션이. 그러면서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온도가 높아지면 더 써져요. 그래서 불을 줄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고요. 제가 인터 끝날 때 이거 두 개 레포트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이야르 반응이 아마 잘 찾아보시면 제가 뭐 이 화학식 이런 거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1, 2,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요 1, 2, 3단계 중에 한 부분에서 스트라퍼 레그러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스트라퍼 분해 반응. 그래서 그 용어는 너무 어려워.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어떠한 물질들이 생기고 그 물질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그 물질들이 어떠한 향, 방향적 화학물을 끌어오는지를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 대체 몇 도에 딱딱 이걸 맞추냐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향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거를 샘플 보잉이나 피지컬로 계속해서 연마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캐러멜화의 반응 이제 결과물은 카라멜 램인데 걔는 쓴맛을 내는 거. 스트라파 데그레레이션에서 프루플링 이런 애들은 꽃향기를 가져오거든요. 또 어떤 애는 뭐 고기 구운 향을 가져오고 그런 향들이 내가 느껴지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커피 센서리에서 애니몰릭한 건 좋지 않다고 했으니 그런 게 있을 때는 뭐 댐퍼를 이빨에 열어준다던가 아니면 플라워링 하면 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향이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팬 속도를 조금 늦춰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센서리를 해봤더니 이상해, 텁텁해. 그러면 꽃향기가 나더라도 팬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게 맞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는 마이야르 반응이 뭐고 캐러멜 반응이 뭐고 마이야르 반응을 왜 강조를 하는지 센서리에서 배웠던 방향종 화합물과 연관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라고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키트 36가지 향 분류표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이야르 반응에서 생기는 28가지와 비슷한 건가 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려드려버리면 다 돌아서는 까먹어요. 지금 시험 보고도 이거 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건데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리제이션도 제가 알려드리면 돌아서면 까먹지만 이걸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아니면은 뭐 커피 뭐 유튜버든 뭐 아니면은 뭐 블로그 같은 거면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루트는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마이야르 반응을 그냥 찾으면 로스팅 마이야르라고 안 치시면 되게 또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로스팅, 커피 로스팅 마이야르과 관련돼서 나오죠. 왜냐면 마이야르 반응은 모든 굽는 요리에서 다 나타나요. 피자를 굽든 고기를 단백질과 탄수화물만 있습니다. 단백질과 당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식품들은 다 단백질과 당이 있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고를 때 아마 스테이크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커피 로스팅이라고 치셔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접근을 할 때 제가 인프레션을 꼭 쓰라 그러는데 그 인프레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의도하는 인프레션은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로스팅을 설계할 거예요. 내 로스팅. 예를 들면 그냥 하나를 들어도 돼요. 저는 콜롬비아를 로스팅 할 때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제품 로스팅 할 때 이 마이야르 반응을 어떻게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를 해서 뭐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를 인프레션으로 달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만 딱 써버리는 거. 그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 정의를 알았으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내 실전에서 실무에서 접근을 시킬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디벨롭먼트 타임을 짧게 가져가면 떫은 맛이 나고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커피가 다 달라요. 질문이 되게 좋은데요. 질문이 되게 좋다는 거는 되게 대답이 오래 걸려. 이만한 콩도 있을 거고, 이만한 콩도 있을 거고, 밀도가 800인 애도 있을 거고요. 밀도가 900인 애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런 애들은 디벨롭 타임을 1분 가져간 것과 이런 애를 1분 가져간 것과는 다를 수 있겠죠. 얘는 떨겠죠. 얘는 안 떨고 수도 있어요. 떫은 얘는 속이 안 안 익으니까. 여기면 이렇게 한 요만큼 익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근데 얘는 되게 조그마니까 그냥 빨기도 거의 다 익어버릴 수 있는 거죠. 밀도까지는 별로 안 크니까. 그래서 수분 측정을 굳이 귀찮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터인데 수분 측정기도 없다? 로스팅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밀도와 수분을 체크도 안 하고 로스팅을 한다는 거. 그 심지어 똑같은 사이즈여도 얘는 800이고 얘는 900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스크린 사이즈가 15, 얘는 한 20. 똑같아도 밀도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수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얘는 수분이 11%, 얘는 8%. 디벨롭먼트 타임은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이 1분 줘도 결과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 자체가 다르니까. 로스팅에서는 밀도가 동일하더라도 사이즈가 작으면 순간에 더 빨리 익을 수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빵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스테이크 덩어리. 스테이크 큰 거를, 작은 거를. 안까지 가는데. 그리고 수분이 많냐 적냐도 되게 중요해요. 수분이 많으면 더 빨리 익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군만두 하나를 구울 때도 밑면을 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그 다음에 저는 물을 부어요. 물을 부고 뚜껑을 덮어요. 처음에는 160도의 완야에 따라서 1차 크랙의 온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좀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80도가 1차 크랙이 거의 와요. 모든 커피가. 여름에 180도였으면 뭐 겨울에는 뭐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175도. 건조하니까. 일단은 드라이닝이 다 돼야지만 1차 팝이 터지는 거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요, 거의. 그러면 80도에서 180도로 가는 시간, 90도에서 170도로 가는 시간, 180도로 가는 시간, 100도에서 180도로 가는데 120도 이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의 시간보다는 온도가 더 중요해요. 제가 온도 좀 보세요 하는 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온도도 한번 봐보세요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이야르 반응이 더 길어질 수 그렇죠. 근데 길다고 다 좋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한정 길어지면 메이크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센서리적으로 지금 이런 날씨에는 110도가 좋은데 라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110도에서 터지면 아니 올라오면 좋을 텐데 120도면 좋겠다. 아니 속으로 생각하고 100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